자, 시접을 위로 보내주고 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름이 예쁘게 잡혔죠. 아래 위로 서로 어긋나게. 그 다음 어깨를 이어서 여기도 다림질을 해줬습니다. 이 지금 패턴은 제일 끝 사이즈예요. 저는 크니까 큰 사이즈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만큼 안 크고 요 정도 되실 겁니다. 요 정도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목선이 저리 넓어 하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시보리를 부착할 건데요. 시보리 폭은 그렇게 넓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겨울에 두꺼운 옷을 할 때는 시보리 폭이 넓고 간절기나 여름에는 시보리 폭을 좁게 하십니다. 지금은 여름은 아니니까 약 2cm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이마루에 시보리를 할 때 보통 75% 정도 하시오 라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인 맨투맨 정도 만들 때의 그 이제 게이지거든요. 다이마루라도 어떤 원단은 가볍고 잘 늘어나고 어떤 원단은 무겁고 잘 안 늘어나고 차이가 있습니다. 기모가 섞여 있는 다이마루는 많이 안 늘어나죠. 근데 기모가 있어도 얇은 원단은 또 잘 늘어나요. 원단의 두께, 무게, 여러 가지 직조의 그 형태에 따라서 이 늘어나는 텐션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75%에서 80%를 하라는 그것도 밀라노 시보리냐 골선 시보리냐 골선도 아주 이제 골이 넓은 거 또 골이 좁은 거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보리를 다실 때는 저는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냥 재어 보시고 요래 가지고 여기 직선 길이만 이렇게 싹 재어 가지고 요래 잘라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원단의 특성과 시보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이 옷 하나만 한다 하면 하나만 시보리를 다려서 이렇게 게이지를 내 보시면 되죠. 또 여러 가지 옷을 여러 가지 종류의 한다 하면 거기에 각각 맞게 게이지를 별도로 내어야 됩니다. 게이지 내는 방법은 단순하죠.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완성선은 요 선이겠죠. 요는 재단선이니까 완성선은 요 선입니다. 앞중심과 뒷중심을 잡아서 옷을 반듯하게 놓으십니다. 이때 이제 모양이 막 흐트러지지 않게끔 자기 그거대로 놓으시고 이제 재봉선은 요 선이다 그죠? 시접을 제외한 선 그리고 시보리를 단다. 시보리에도 시접이 있겠죠. 그 시접분을 생각해서 넣어 보십니다. 그래서 살짝 당겨서 여기 끝 모양이 너무 늘어나지 않게끔 요쪽 모양이 여기는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죠. 밖으로 넓어지는 원이니까. 그래서 요래 놓으시고 시접 생각하셔서 살짝만 당기십니다. 그래서 요 모양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요렇게 가고 또 살짝 당겨서 요렇게 가고 요렇게 반바퀴만 딱 돌리면 요 목선에 반이 나오죠. 반 접고
똑같이 접어서 요렇게 가면 필요한 게이지가 나오는 겁니다. 뭐 시접분 1cm 정도는 텐션이 있으니까 그냥 요래 자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그 직선하고 좀 차이가 나죠. 요렇게 했을 때의 직선하고도 원단별로 다 다릅니다.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귀찮더라도 게이지를 꼭 내어서 하십시오. 지금 사실은 저는 요거보다 요만큼 더 짧게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원단이 얇아서 조금 더 수축이 돼서 목선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원래 게이지보다 조금 더 줄이고 연결을 하겠습니다. 제 말의 결론은 뭐냐,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게이지를 내어서 시보리를 해라. 그냥 75%에서 80% 사이다 요 것만 생각하셔서 하시면 내가 생각했던 모양대로 안 나오고 조금 남거나 모지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려주셔도 되고 서로 어긋나게 하셔도 되겠죠. 요 중심선은 뒷중심선 이음선은 뒷중심에 가도 되고 아니면 한쪽 어깨의 요 어깨선에서 뒤로 조금 보내준 상태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을 잡아서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일반적인 이제 시보리 부착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목에 헤링 테이프 하시는 것도 전에 8월 달에 퍼프 소매 했죠. 그때 했던 거 헤링 테이프 어떻게 하는지 찾으셔서 해보시면 좋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버록으로 하셔도 되고 본봉으로 해놓고 오버록 하셔도 됩니다. 헤링 테이프 할 자리는 뒷목선에는 헤링 테이프를 할 거니까 거기는 본봉만 하고 오버록을 하지 않는다. 그거 아시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별도의 설명 없이 가겠습니다.
자, 이제 소매를 부착하기 위해서 소매 뿌리 먼저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저는 보편적으로 이 소매 뿌리는 먼저 해줍니다. 왜 먼저 했느냐, 나중에 동그랗게 재봉하기가 직선 재봉하기보다 어렵기 때문에 이 옷은 소매통이 좀 넓은 편이라서 그런 일은 잘 없지만 소매통이 좁은 옷은 나중에 동그랗게 받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자, 그리고 이 소매는 뭐 작은 사이즈들도 그렇지만 요 소매통이 좁지 않습니다. 조금 넓은 편입니다. 어깨도 드롭이 되어 있어서 조금 많이 넓은 편이거든요. 편안하고 넓은데 원단이 제 같은 경우에는 엄청 신축성이 많은, 엄청 많이 늘어나는 원단이거든요. 자, 이랬을 때 소매의 위쪽은 옷의 어깨랑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건드리시면 안 되고, 아래쪽에 소매 뿌리 쪽에서 자기 요 소매랑 이렇게 비교를 해 가지고 너무 넓으면 긴 소매긴 하지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죠. 왜냐면 이런 옷은 이만큼 우리가 젊은 애들처럼 치렁치렁하게 내려 가지고 입는 옷들이 아니고, 요 올려서 조금 타이트하게 붙으면 이렇게 소매 올리기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소매통에 맞추어서 조금 조절하십니다. 원단 따라 다르다고 했습니다. 제 원단은 너무 잘 늘어나는 원단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줄이겠습니다. 패턴을 가지고 줄이면 다음 원단을 사용할 때 그 원단의 특성에 따라서 또 요게 변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제가 사용하는 원단에 맞추어서 소매통을 조절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자가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패턴의 형태를 그대로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요거는 디자인이 자스트하게 붙여서 만든 옷이 아니기 때문에 널널하다, 자기의 취향에 맞게 조금 줄여도 된다, 그래서 해놨고요. 이렇게 큰 쪽이 뒤고 움푹 내려올 쪽이 앞입니다. 그 다음 많이 드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매산도 낮다. 그 감안하셔서 어깨는 오버록으로 붙이십니다. 앞판 잘 찾으셔서 앞판과 앞판 에너지점 있었죠. 이렇게 해서 오버록으로 부착하시고, 이 소매도 소매하고 몸판하고 시접이 이렇게 몸판 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오버록을 소매 쪽에서 오버록을 하십니다. 맨날 어느 쪽에서 하라고, 귀에 못 닦지 않게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건 오버록 방향에 따라서 옷맵시가 차이가 나고, 그런 걸 잘 맞춰 주시면 이게 앞인지 뒤인지 오버록만 보고도 알 수 있다. 조금만 습관을 들이면 예쁘게 옷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주의하셔서 소매 쪽에서 오버록 한다, 시접은 몸통 쪽으로 넘겨준다. 자, 소매를 부착하셨으면 이제 옆선도 오버록으로 하실 건데, 포인트 지점, 아몰 겨드랑이 아몰 부분을 시침핀 하셔도 되고
손바느질 하셔도 되고, 또 이렇게 미싱으로 한번 따닥 해주셔도 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체크를 해주시면 나중이 좋아집니다. 귀찮지만 여기 포인트 해줬죠. 그리고 옆선에 보면 너트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선으로 되어 있는 보시니까 너트점 해주시고, 밑단 부분 또 한번 해주시고. 자, 요거 다 아시는 얘기인데 제가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 소매 끝을 요렇게 미리 재봉을 해서 하실 때, 오버록 할 때 여기 끝이 잘 안 맞아진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미리 본봉으로 끝부분을 맞추어서 한번 자리를 딱 잡아주시면 오버록이 시작하든 끝이 나든 여기 선이 딱 맞아지죠. 예쁘게 맞아집니다. 그래서 나의 귀찮음 한 번으로 해서 옷의 완성도는 점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침핀 귀찮으시면 이렇게 해서 딱 한번 해주시고 오버록을 하시면 쉬워지죠. 그 다음 밑단 접어서 다리 올려놨는데 이 밑단도 함께 오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밑단 재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버록하고 완성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